KF-21 전투기의 수출 전략에서는 대상 국가에 맞는 제한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군사 환경과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는 초기 도입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제안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 계약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군사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안보 환경과 군 구조를 충분히 분석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F-21 수출 제안에서는 장비 구성 선택 범위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장비 구성에 더해 다양한 무장 선택 옵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비 지원이나 훈련 협력도 제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국가는 장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는 지상 공격 임무 비중을 높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무장 선택 구조는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로열티 구조 역시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일부 국가는 장기적인 정비 협력이나 부품 생산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일정 범위에서 반영하면 협상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공기 사업에서는 핵심 기술 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범위와 협력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KF-21 사업에서는 국내 방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러한 수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군사 환경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공군 운용 구조와 정비 능력을 함께 고려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수출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 환경이나 정비 시설 수준, 조종사 교육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도입 계획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에는 다양한 국제 규제도 존재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장비는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 협약이나 수출 통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전투기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별 수출 조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규제 문제로 인해 수출 계약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전투기는 특정 부품이 다른 국가의 수출 규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추가 허가 절차 때문에 납품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방산 거래에서 규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 구조와 기술 이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수출 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적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규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장비 판매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정비 협력과 부품 공급이 이어집니다. 조종사 훈련과 정비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가 간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군 간 훈련 협력은 방위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인 안보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KF-21은 이러한 협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장비와 연계된 훈련 협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동 공중훈련이나 전술훈련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방위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 간에는 자연스럽게 전술교류와 운용 경험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장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 외교와 국제 협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현대 국제 관계에서는 군사 장비가 외교적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 훈련과 군사 협력에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KF-21은 이러한 목적에 맞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장비와 연동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국가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한국과의 공동훈련이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동일한 전투기를 운용하면 전술 교리 공유가 쉬워집니다. 정비 절차와 운용 경험도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방위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군 간 공동훈련은 방위 협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을 도입한 국가와 한국 공군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면 전술 협력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중전 훈련이나 연합 작전 훈련에서도 같은 전투기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군사 협력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 협력 요소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외 운용 국가와의 훈련 협력 가능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술 데이터 교환과 연합 작전 운용을 고려한 장비 구성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향후 한국이 방위 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는 기술 이전 문제도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가 단순한 장비 구매보다 기술 협력을 요구합니다. 항공기 정비 능력 확보나 일부 부품 생산 참여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수출 계약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 수출 협상에서는 기술 이전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협력 국가가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부 정비 기술이나 운용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장기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운용성 역시 중요한 협상 요소입니다. 국제연합 작전에서는 장비 간 정보 교환이 중요합니다. KF-21은 다양한 통신 장비와 연동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상호 운용성 문제가 수출 협상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는 자국 장비와만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다른 국가 장비와 협력 운용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입 국가의 운용 효율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통신 장비와 연동할 수 있는 구조가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연합 작전 환경에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 협상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는 대상 국가에 맞는 제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국가마다 예산 구조와 군사 요구가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초기 도입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는 장기 운용 비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KF-21 수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무장 옵션이나 장비 구성 선택 범위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비 협력이나 훈련 지원도 제한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이 이러한 수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방산 장비를 수출하며 협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경험이 반영된 전투기 사업입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향후 수출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성격은 복합적인 기술 협력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정 장비 하나를 도입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과 운용 전반에 걸친 신뢰와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전투기 사업이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장비 통합과 공동 운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사 레이더입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A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지만 미군 전력과의 연동을 고려한 데이터 처리 방식과 통신 규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성능 자체뿐 아니라
연합 작전 환경에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탐지 거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 공중작전에서 하나의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AIM-120 공대공 미사일 통합 과정 역시 중요한 사례입니다. AIM-120은 미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핵심 무장 중 하나로 모든 전투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KF-21은 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항공전자 장비와 사격 통제 구성, 시험 평가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 승인 절차가 아니라 한국이 미군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과 검증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동맹의 신뢰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핵심 무장을 아무 전투기에나 통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KF-21이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점은 한국의 개발 능력과 운용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절차와 기준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평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이 지점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 또는 유럽 장비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항공전자 구성의 안정성이 부족해 핵심 무장 통합이 지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는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투 능력 확보가 늦어지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미국과의 연합 운용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 데이터 링크 운용 개념, 공중 통제 절차가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이후 장비 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독자 개발 전투기이면서도 동맹 전력과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전제로 한 기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나 장비 도입 중심이었다면 KF-21을 계기로 한국은 공동 작전 환경을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 내부에서 역할이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또 하나의 축은 공중 전장 통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에서는 각 기체가 개별 임무에 집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는 다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며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하는 능력이 전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6세대 전투기는 공중에서 지휘와 판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현실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KF-21 운용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은 센서 정보 통합과 전술 정보 공유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종사가 전장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의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공중 지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상황을 읽고 임무를 분산하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와의 연계 운용은 이러한 공중 통제 개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단독 임무 수행보다는 유인 전투기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협 유도, 전자전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안정성이 함께 확보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구성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다수의 항공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작전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양자통신 기술이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연구와 검토의 영역에 가깝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 보호와 통신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통신 구성 설계 경험은 이러한 연구를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적용 방식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AI는 조종사의 판단을 대신하는 역할보다는 전장 정보를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신호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작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KF-21에서 축적된 데이터 처리 경험은 이러한 AI 운용 개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도 확인됩니다. 유지 비용 증가, 정비 복잡성 확대, 운용 유연성 저하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균형 잡힌 기술 적용을 중시하게 만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과 운용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의 구조 역시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F-21을 통해 대형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을 경험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며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협력 구조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논의가 단순한 개념 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 제작과 정비, 운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군의 운용 관점에서도 6세대 전투기는 단독 전력으로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KF-21과 병행 운용을 전제로 임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력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실전 중심 전력과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사우디가 KF-21 생산 시설을 관심 있게 살펴본 배경에는 최근 방산 시장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최신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장기적으로 자국 방산 역량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상대국의 기술 태도와 산업 구조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 지점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 가능 영역과 통제 영역을 구분해 설계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로 참여할 여지를 남깁니다. 사우디가 생산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은 이러한 협력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외 전투기 가운데는 도입 당시 약속된 기술 협력이나 현지 참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핵심 정비와 개량 권한이 제작국에 묶여 있어 운용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도입이나 개량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비교적 현실적으로 피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용과 정비, 일정 수준의 개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구매국이 장비를 실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차원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여러 해외 전투기를 운용하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 대상을 선택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성능보다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과 비용 구조를 더 면밀히 살펴봅니다. KF-21 생산 시설 시찰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 입장에서 이번 방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우디와 같은 국가가 단순 회담을 넘어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방산 파트너로서 신뢰 가능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평가가 아니라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수출 계약이 확정된 장비는 아니지만 이미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이 외국 고위 국방 관계자의 방문 코스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은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한국의 주요 방산 시설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외교 일정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KF,
KF-21 생산시설을 둘러봤다는 간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사우디 측의 관심이 단순 구매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산협력에서 시설 시찰은 장비 성능 설명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장기 공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반영됩니다. 사우디는 방산 분야에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온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단기 성능이나 홍보 자료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생산 체계와 기술 축적 수준, 협력국의 산업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국가의 고위 국방 인사가 한국 방산 시설을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 산업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 생산 시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큽니다. 전투기 개발국이라 하더라도 실제 양산 시설과 품질 관리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KF-21 생산 과정과 시험 절차, 협력 기업 구성까지 비교적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 전반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KF-21은 하나의 전투기 후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현지 정비와 부품 공급, 향후 개량 가능성, 기술 협력 범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승인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는 구성으로 알려져 있어 중동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운용 자율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초기 도입 과정에서는 화려한 성능 홍보가 강조되었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투기는 도입 이후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개량 일정이 제작국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면서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처럼 고온 환경과 높은 출격률을 요구하는 조건에서는 정비 체계의 안정성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현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해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기체 접근성과 정비 편의성, 구성 요소 교체 주기까지 고려된 설계는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국가들에게 분명한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생산 시설을 둘러본 이유도 이러한 요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방산 산업이 더 이상 설명만으로 신뢰를 얻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현장을 공개하고 생산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KF-21이 단순한 국내 전력 강화 사업을 넘어 국제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장비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